오늘 오전에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국무총리가 다시 총리로 유임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애써 외면하고 재벌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 입법을 통과시켜달라는 호소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킬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은 방기한 채 정부 여당이 날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에만 열을 올리는 무책임한 모습은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가짜 민생 법안과 진짜 민생 법안을 구분해서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민생 입법으로 포장했습니다만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피해를 확산시킬 법안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의료영리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동산 투기조장법안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포기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특별법, 그리고 사행산업 조장법이자 선상 카지노 조장법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아이들의 교육 환경 침해가 너무나 뻔한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설립고자 하는 관광진흥법,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대신 진짜 민생 법안인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세월호 특별법,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전관예우방지법, 공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피아 방지법이죠. 김영란법, 그리고 불법과 탈법 기업인 근절을 위한 일명 유병헌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내 집 마련 지원 강화와 전월세 이자 부담 경감, 어르신의 소득 증대 법안, 청년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주는 실업 대책 등의 5대 신사회 위험 해결 법안, 그것과 함께 기초소득 향상과 생활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 지원 법안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소모적인 언론 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 세월호 특별법 처리부터 적극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모 포럼에 참석해서 고용 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까다로운 정리해고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성이 최경환 부총리의 인식대로 경직적인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유연 안정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는 별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다시 하겠습니다.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유연 안정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는 별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안정성 면에서 덴마크는 높게, 우리나라는 낮게 큰 차이가 났을 뿐입니다. 4, 5종 그리고 5, 6도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고용 유연성은 이미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정리해고하기 까다롭다며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직장인들이 정년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예전에는 정규직이었는데 지금은 용역, 불법 파견, 간접 고용으로 떠밀려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즉 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에 오히려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살찌고
소득주도 내수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지금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경환 부총리의 이날 발언 중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 진심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장점이 신속한 의사결정이었는데 경제민주화와 과도한 세무조사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조사, 세무조사와 같이 기업의 불법 경영활동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기업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체불임금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올해 모두 16만 6천 명의 노동자가 전체 7,827억 원의 임금을 체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희망을 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 6,400여 명도 총 176억 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 체불이 만연하는 것은 일시적인 경영 악화, 도산 폐업에 따른 체불도 있겠습니다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도 그 비중이 상당하고 이들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2억 마리로 온 외국인 노동자 중 매해 6천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그들을 더욱 서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으로 고통받지 않고 부모, 형제, 가족과 즐거운 한가위를 지낼 수 있도록 추석 전 체불임금 적발 및 지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법 집행에 힘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어제 문화일보가 보도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수건인 사립유치원의 양도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유아교육법 내용이 2012년 대선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었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름을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우리 당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에는 문화일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런 공약을 언급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는 사실과 다른 기사로 우리 당과 대선 후보에게 흠집을 내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도외시한 문화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과와 함께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명백하게 밝혀둡니다. 북한이 다음 달 19일에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5년 이후 9년 만의 북한 응원단 방문이 아시안게임 홍보와 남북관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응원단 방문이 무산돼 안타깝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한 발짝씩 물러나 전향적인 입장에서 북한 응원단 파견 문제에 재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북한 응원단 파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이상 오전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